네. 자, 아까 전에 그 지표 나왔잖아요. 이거 지표의 말이 해석과 됩니까, 함께. 이게?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세히 좀 봐주세요. 예, 이게 파웰 얘기에 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지표를 한번 봐드려 볼게요. 지금 이 정도로 강력한 지표가 나왔으면 지금 미국장이 나락으로 가야 되고, 제가 가끔 가다가 야간장 해외시장 필살기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저렇게 밀렸는데, 나스닥만 갖고 얘기할게요. 나스닥이 이렇게 밀렸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국내장이 안 빠져요. 요거 느낌인데 뒤에 나오는 지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민간 이 취업자가 443으로 2배 이상이 증가를 했고, 비농업 취업자 수 전월비 보면 260이었는데 517까지 올랐고요. 평균 임금도 지금 4.4죠. 근데 요 임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는 거냐면 직전이 4.8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4면 직전보다 떨어진 거예요. 예상한 것보다 조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비농업도 마찬가지. 최근에 그 왜 서비스업이나 이쪽 서비스 쪽은 오히려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막 그런 어떤 기사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데이터 오류 아니면 일시적인 거. 요거거든요. 요거 민간 비농업 취업자 요게 좀 높게 나온 건 저도 당황스럽네요. 근데 파웰 얘기에 답이 있었어요.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업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파웰 의장이 어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여러분 파웰 의장의 연설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예측을 아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지난번에 ISM 비제조업 지표가 처음으로 50대에서 49대로 밀렸을 때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장을 나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52로 올라가면은 경제 회복됐다라고 기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얼마나 고집이 센데 그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 지표상으로는 해외 시장이 더 급락세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빠지는 게 저도 좀 당황스럽지만, 파웰 의장의 답 연설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찾으면 되지 않겠냐 정도고, 만약에 오늘 이러한 상태인데 미국장이 종가 기준에 뭐 12,500을 깨서 12,400대로 급락만 안 나온다면, 그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미국장 추세까지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은 이게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요거만 한 방에 안 깨면 되는 겁니다. 12,400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고용 성적과 미국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도 버틴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시황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치도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계획된 거하고 지금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꽂히면 그대로 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보시면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의 실적을 보시면, 뜯어보면 예측이 1.949, 발표가 1.89에서 3% 정도 약세입니다. 이거 의외로 잘 나온 거라고 해석이 돼도 되는 거죠. 워낙 빅테크 실적 예측을 안 좋게 해놨으니까. 자, 두 번째, 알파벳도 보시면 예상이 1.19인데 1.05예요. 이 정도는 당연히 나와야 정상이죠. 왜? 경기 침체 문제로 빅테크 기업 실적 엄청나게 안 좋다라는 기사를 1년 동안 내면서 주식을 다 아작을 내놨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존 보시면 컨센서스 대비 마이너스 82%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이가 없는 거죠. 0.17이 0.04면 0점 단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0이라면 기존의 100이
기존의 100이 지금 3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식의 어떤 마이너스 87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지. 0.17이 0.03이 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되게 안 좋아 보이지만 다시 따지면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점은 이번 미국 실적치는 의외로 선방한 거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저거보다 엄청나게 안 좋을 걸로 예측이 돼 있다가 저 정도로 나온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이따가 시간 부족하면 얘기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여기 뭐 풍력 관련주든 천연가스 관련주든 태양광 관련주든 리튬 관련주든 이들 주식들 차트는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는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하고 요거 하나만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얘를 좀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보면 예전에 그 바람아 멈추어다오가 있는데 나는 요새 시간아 멈추어다오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아 멈추어다오. 이게 비교 분석을 해드려야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나스닥만 폭등입니다. 나스닥만 폭등이에요. 그리고 대만을 보시면 역헤드앤솔더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하객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이 날개를 피는 형상인 거거든요. 이 형상은 이 타이완 FTSE 차이나 A50은 갈매기가 날아가는 어떤 형상이죠. 형상 자체가. 이거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항생이 엄청 많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항생은 최근에 나스닥은 폭등을 할 때 항생은 못 가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양호했던 대만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우리나라하고 유사하죠. 그 다음 독일은 먼저 올라갔다고 올라가는 것도 없고요. 다우도 먼저 올라왔다고 올라가는 게 없죠. 서로 다 이렇게 다른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온 지표는 미국장을 나락으로 보내는 지표임에도 어쨌든 버팅기는 힘은 다소간의 긍정이나 결국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파웰 얘기 들어가면 본론 얘기 못 하는데, 자, 파웰 얘기를 보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과 행동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데, 보세요. 노동시장은 아직도 타이트합니다라고 했어야 이게 일반인데, 보세요. 아직도 매우 타이트하다.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임금 상승률은 높아지고 노동시장은 아직 극도로 타이트하다.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용이 엄청나게 좋게 나와서 장이 나락으로 갈지 알았는데 이미 파웰은 저렇게 아직도 매우 타이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높게 나올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제가 파웰 연준 의장을 관심법으로 봤을 때, 다만 어쨌든 고용이 높은 건 주식시장에는 다소간에는 부정이나 추세를 죽이는 부정이 아니고 이격을 좁히는 부정으로 본다. 실질적으로는 3월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기 보면 근원 PCE도 이 사람은 올라갈 걸 예측하고 있거든요. 요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는 없고, 자,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구인 보세요. 변동성이 큰 상태인데 변동성이 좀 큰 상태. 항상 앞에 접두사 하나씩을 붙이죠. 이겁니다. 노동시장.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3월 달에 다시 조절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버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3월 달 이전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등락 혼조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3월 달에 변동성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보면 FOMC 전까지 CPI하고 실업 및 고용 데이터를 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에 관해서 한 코멘트만 해드릴게요. 고용이 강력하다라고 할 때는 강력한 접두사 하나를 더 붙여서 확정형으로, 데이터를 볼 때도
강력하게 확정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디스인플레이션 부분에서는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가능성을 두 번을 꿨어요. 만약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더 강했을 겁니다. 근데 디스인플레이션 부분은 가능성을 두 번을 꿨고 고용 높은 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아까 그 물가 쪽 데이터를 보는 쪽은 확정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다소간에 아직은 지표가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 노동시장하고 그런 쪽은 지표가 높다 보니까 미국도 세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쩌다가 진짜 미국이 되게 디테일하게 갔네요. 그래서 파웰 의장의 연설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가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인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오늘 이종복이가 다음 주 전략에서는 다시 중요해진 경제 지표 이종복이도 다시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월 6일 날 이 경제 지표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저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참고하세요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고용, 임금, 물가 지표 세 가지가 있는데 PCE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PCE. 그 다음에 2월 14일쯤에 CPI 데이터. 다 필요 없어. 나 모르겠어. 환율 1280 돌파시인데 환율 1200 돌파시에 대한 설명이 어제 2월 변곡점 전략이라고 공개방송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간 겁니다, 여러분. 요거 때문에. 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자, 지수밴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변곡점 전략에서 317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317이 중심가가 됩니다. 그래서 317을 중심으로 하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이 317을 깨고 내려갔을 때 하방을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상방이에요. 쌍방. 자, 317을 중심으로 하방을 보는데 하방의 목표치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312에서 310짜리. 조금 세게 빠지면 307에서 305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317을 중심으로 317을 안 깨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331에서 333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를 올라간다는 얘기는 종합이 340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종합이 340을 간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는 스타일. 그건 언제 우리가 보는 거다? 지표가 개선되는 거. 아니면 지금처럼 지표가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오는데도 주식시장이 버티는 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여러분,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를 내리는 거고 지금 시간이 없네요. 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대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안 되면 뭐 참고하세요? 시간이 안 되면 뭐 참고하세요? 라는 말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주 미스터 진단 전략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가오는 중기 변곡점 어떻게 준비할까? 얘 보면 320짜리 정도 해가지고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317 정도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FOMC 관련해서도 특별히 안 좋은 게 나오지 않을 것도 얘기해 드렸고요. 근데 이종복이가 저런 어떤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마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도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맞을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2월 14일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만
만에 하나 지표가 이상하게 나와서 장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환율이 1280을 넘어갈 때, 그죠? 환율이 1280을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종목들이 우수수수수 다 그냥 시퍼런 어떤 시세판이 보이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서 비중을 줄이는 거지, 그게 아닐 경우에는 기회가 맞는데, 저는 기회가 맞을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